건강주치의님, 난청을 이겨내는 특급 처방 뭔가요? 바로 보청기입니다. 사실 보청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특급 처방이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실망하실까 봐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요. 사실 보청기를 예전 분들이 아주 못 듣는 분들이 하는 그런 아주 늙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시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의 그런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제 노인이라는 걸 선고받았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청기라는 거는 그렇게 못 들을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 들을 때 하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봉사한테 안경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죠. 그렇죠. 안경 잘 안 보일 때 조금 쓰기 시작하잖아요.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안 들릴 때 쓰는 게 보청기가 아니고 조금 덜 들릴 때 보청기를 한다. 그리고 이때 했었던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까지 청력이 떨어져도 소리에 아주 잘 적응하시거든요. 안 들리기 시작한다 할 때쯤에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들 누가 옆에 꼈는데 잘 안 낀다더라. 뭐 이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꼈는데 소용이 없다더라. 남들 얘기만 하시다가 이제 본인도 하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이 보청기 선생님 실제로 가져오신 건가요? 네네. 여러 가지 모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청기 실물은 제가 처음 보는데 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많은 종류 중에 어떤 거를 택해야 되나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예전에는 뭐든지 안 보이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임플란트처럼 뭔가 이렇게 본을 떠서 하는 형식으로 귀에다가 본을 떠서 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들의 보청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하실 것 같아요. 티가 안 나니까.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지금 사실 보청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끼셨다고요? 네네. 어디요, 선생님? 보이실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네. 어? 제가 머리를 다 넘긴 상태에서도 이게 많이 보이지 않는 보청기거든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최근에는 이런 보청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이 이런 바디가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것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그래서 TV 링크라든지 핸드폰 연결, 그 밖의 기기와 연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수은 건전지 갈아 끼시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충전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충전형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마치 그 무선 블루투스 네네. 이어폰 케이스와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네. 선생님. 사실 작은 거를 선호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충전도 안 되고 다른 기능이 잘 들어갈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귀를 너무 많이 막아버리면 지금 한번 귀를 막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본인 얘기가 엄청 울려서 들리거든요. 근데 너무 울려요. 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적응하면 괜찮아지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이런 보청기들이 많이 해소해 드릴 수가 있고 환자분들은 굉장히 안 들릴 때 해야 보청기가 그때가 제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점과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안 들릴 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보청기는. 네. 그렇지만 그때 사용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할 때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청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유지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환자분들이 청력이 떨어져도 그 청력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이면 우리 안경 바로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안 들린다면 이게 불편하시더라도 진료를 받아보시고 나의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꼭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주치의님, 저도 사실 부모님 때문에 이제 보청기를 알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쌀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어떤가요? 뭐 비쌀수록 진짜 좋은가요?
환자분들이 싸고 좋은 거를 이제 추천해 달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환자분의 동기나 의지.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보청기라도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아무리 비싼 보청기를 해도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근데 환자분들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이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잘 안 들어오면 그런 이해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반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인지 저하, 그리고 그런 세월들이 자꾸 쌓이면 치매로까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네. 겁먹었잖아요,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 보청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못 들어서 생기는 치매는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1,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세월들이 계속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 귀에 청력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쪽만 착용해도 되는 건가요, 보청기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신봉사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수술이라든지 뭐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청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청기를 하지 못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쪽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뭐 안경이라고 또 치면은요, 안경 한쪽 돋보기만 보면은 앞에 글씨는 잘 보이는데 이 원근감이 없어지잖아요. 귀도 마찬가지. 양쪽을 잘 끼게 돼야 네. 이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쪽만 꼈다. 조용한 상황에서는 잘 들립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청기를 여기만 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소리가 머리라는 산을 넘어서 제 보청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보청기까지 오기 전에 소음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없는 쪽은 안 들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쪽 다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방향성 문제는 또 안전과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데 소리가 이쪽을 증폭하기 때문에 차가 이쪽에서 온다고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하네요. 이쪽으로 차가 오는 방향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이게 기계이다 보니 본인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으신 거거든요. 귀지로 막 꽉 막혀 있다. 뭐 내지는 청력을 유지시켜주는 기계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나빠짐에 따라서 이거를 한 번씩 조절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를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뭐 엔진 오일도 갈고 중간에 뭐 브레이크 라이닝도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이라든지 피팅이라고 부르는데 조절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보청기 또한 점검이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럼 기계니까 사용 수명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청기마다 조금 다른데 그런 평균적인 걸 냈기 때문에 참고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용하는 습관이라든지 환경, 먼지가 굉장히 많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다.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빨리 닳게 되겠죠. 이 보청기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도 있을까요? 의료보험 혜택은요,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각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40데시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네. 근데 청각 장애인은 6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양쪽 다 60데시벨. 환자분들이 아직 나는 청각 장애인이 아니니까 보청기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40데시벨 제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경을 끼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보청기를 끼지만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지금 청각장애인은 아니신 거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국가에서 사실 많은 보조금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5년마다 주기로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지원이 되고 5년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노화성 난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노화성 난청 잘 안 들려서 힘들어하시거나 아니면 보청기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보청기가 선택이 쉬운 어떤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연세 80인 분들한테 제가 보청기를 권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아직 보청기 할 때가 안 됐다. 이 마음은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나이가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걸 권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걸 끼고 잘 적응을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